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3일, 2022년 6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이제 오후 4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장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죠. 오늘 이렇게 일찍 영상을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장에 조금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침 어제 주말이었는데, 주말엔 굳이 찍을 필요는 없었지요. 우리가 목요일 날 얘기했던 흐름이 다음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찍을 필요는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드릴 말씀들이 있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찍긴 찍어야 되는 날이죠. 예. 그러면 늘 그렇듯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게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누고 이제 끝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등 포인트가 있었지만 함부로 따라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외바닥 나왔으니까 들어가고 싶으시면 쌍바닥을 만들고 그 쌍바닥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 이제 윗방향으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보고 여기 몰려있던 이 자리 이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가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지지를 많이 해주던 이 라인을 하방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아래로 갈 것인데 대략적으로는 요 정도 선 아니면 직전 저점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됐죠. 아침에 바로 갭으로 돌파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뭐 볼 거 없죠. 이쪽 방향은 무너졌지. 이제 물 건너갔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쪽을 뚫게 되면 여기까지는 봐야 되는데 금요일 하루의 흐름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끝났죠. 아침에 시작한 포인트 좀 내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쪽 방향은 열려 있다. 이쪽 방향으로 가기로 한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2550 정도 요 선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선에서 딱 시작을 했을 때 이 당시에 이제 뭘 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요.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단 더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 라인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내려왔으니까 이 라인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하방으로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갭으로 밀렸기 때문에 원래는 장중이었다면 이렇게 내려올 것이 갭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예, 남은 이 구간을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예 이 종가에서 이 시가까지 이만큼을 아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목표한 포인트는 지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만일 뭐 선물 매도를 하셨든 이 순간에 선물을 매도를 하셨든 아니면 풋옵션을 좀 사 놓으셨든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익 실현은 한번 해두고 가야죠. 수익을 실현을 하고 이 이후에는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수익의 일부만 가지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보통 제가 쓰는 방법은 사실 이거는 우리 자발적인 하락이 아니고 외부 요인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만일 오늘 여기쯤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그냥 내려왔겠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먼저 제1선으로 둡니다. 제1번으로. 하지만 이 라인이 전저점이죠. 저점이 여기, 저점 근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막혀서 이렇게 쌍바닥을 또 만들고 돌파를 하고 가게 되면 또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건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들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좀 빠른 기간에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것에 이제 근거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아까 설정했던 이 네모, 예, 이 네모나 뭐 이 사이즈만큼의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1번으로 놨고 이런 일은 발생하더라도 뚫고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윗방향으로 보는 것은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도 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진행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빠졌죠? 예, 계속 빠지다가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요만큼 내려오는 요 라인까지는 왔습니다. 예, 여기서 살짝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서 쌍바닥을 그린다면 이렇게 또 그릴 수도 있겠죠. 돌파를 하면 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것이고 하지만 반면에 또 이 저점을 또 깨게 되면 또 추가 하락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봅니다. 물론 여기서 하방을 보고 투입했던 요거는 여기서는 이익 실현을 한번 하는 게 좋겠죠. 여기니까. 물론 이 회색 박스의 끝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요 정도만 예상을 했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추가 하락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지켜보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 저점을 뚫고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는 이 회색 박스의 하단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도 정리를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조금만 더 혹시나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다시 또 뚫었습니다. 다시 뚫고 끝났죠. 하지만 이건 뭐 오늘 마지막에 벌어진 일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얘 가지고는 조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오늘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면 여기서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여기서 만일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 여기서 내려올 수 있는 이 폭 정도 추가 하락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일에 뚫고 내려간다면 이 전체적인 좀 더 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갭 사이즈만큼 그 정도를 보고 추가 진입을 하면 됐을 법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이런 쌍바닥이 나오는 거는 아직 멀었죠.
뭐 내일 아침부터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내일 이후의 일이고 예.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려온 김에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내려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어떤 포인트 또는 이런 저점 부근에서 저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과연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가 애매하지요. 여기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이 시점에서 그래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이 시점에서는 저점도 가깝고 우리가 목표했던 건 지나왔고 수익은 충분히 났고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익 실현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수익은 수익이니까 놔뒀으면 더 많이 벌 수는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걸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아,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뭐 그냥 놔뒀으면 내려갔겠네? 음,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뚝심을 가지고 버티셨으면 또 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만 근데 그게 매번 그렇진 않죠. 가다가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포인트 우리가 계산한 포인트보다 더 왔을 경우에는 땡큐 하고서 일단 이익 실현부터 먼저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 그 수익분을 가지고 수익분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다시 같은 방향으로 내놓는 거.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거는 실패가 되겠죠. 실패가 되겠지만 그래도 수익의 대부분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쌍바닥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죠. 그럼 여기서 투자해서 잃어버리실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는 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복구할 수는 있는 거죠. 뭐 복구 이상을 떠나서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찍을 시간이 도저히 안 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이른 시간이긴 하고 저도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는 시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 어쨌든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도 저점이고 30분 봉 하나에 돌파를 당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하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 여기서도 돌파당했고 여기서도 돌파당했고 이렇게 저점들이 자꾸 돌파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전저점 돌파 당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늦어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방으로 봤을 겁니다. 오늘 하루에 이만큼을 갈지 오늘은 조금 반등했다가 내일 이렇게 갈지는 몰라도 일단 돌파를 당했기 때문에 하방의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내일은 좀 반등을 할까? 반등을 해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만큼 내려오고 미국 시장이 또 안 좋다면 내일도 내려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힘든 얘기고 그렇다면 다음에 멈추는 곳은 어디쯤이 될 것인가?
이게 6개월치 12월 8일부터 오늘 6월 13일까지 6개월치의 30분 봉입니다. 더 이상 그을 데가 없습니다. 분봉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일봉에 그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에 뚫고 올라왔던 이 라인이죠. 예, 이 라인. 2458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한 방에 갭으로 도달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오늘 2504포인트이기 때문에 2458포인트 한 50포인트가 좀 안 되게 남았죠. 46포인트 남았나요? 네. 한 방에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방에 내려왔던 것처럼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보고 싶어서 이 라인까지는 좀 안 오길 바라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라인이 뚫리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죄송합니다. 이게 프로그램에 좀 오류가 있나 보네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이 라인이 뚫리지 말란 보장도 없고, 또 이 라인이 뚫리지 말란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계속 조심해야 될 시장인 건 맞고요. 실제로는 여기서 쌍봉을 쳤으면 일봉에서 네. 여기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돌파가 여기서 나왔으면 사실은 이쯤에서는 내려갔어야죠. 여기까지는. 근데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쌍바닥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조금 애매한 때죠. 이게 올라가려는지 내려가려는지. 이 라인은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예. 좀 어려운 때죠. 이렇게 나올 때들이. 하지만 미국 시장이 좋아도 우리는 계속 음봉이었고, 미국 시장이 나쁘니까 또 음봉이고, 나쁘니까 또 음봉이고.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언제라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 단지 이제 분봉에서 그냥 가느냐, 좀 쉬었다 가느냐. 예, 이 부분이죠. 예. 여기까지 내일 또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개파락해서 또 이쯤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은 있겠죠. 예. 지지선이 아까 일봉에서 보셨듯이 이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심을 하지 말고 여기서도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지 보고 나서 뭘 해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분봉에서는 지금 그을 데가 없습니다. 선을. 단지 오늘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내일 갭으로 뭔가 발생을 하고 꾸준히 또 내려간다면 이 선에 닿지 말란 법은 없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내일 만일에 하락을 안 하고 상승을 좀 한다고 치더라도 뭐 쌍바닥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 저점을 뚫는 경우에는 예, 이 저점을 뚫는 경우에는 다시 조심을 더 하자. 언제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쌍바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만들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내일 하루에 벌어질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계산 포인트는 이 정도였는데 이걸 뚫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계산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 갭이 이 정도 있으니까 우리 목표 지점은 여기였는데 여기였지만 예, 요 정도이거나 여기서부터 이 갭만큼 추가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오늘 시가 시작한 포인트부터 이 갭만큼 더 떨어지거나 요런 정도로 계산을 한다. 요런 것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런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은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라, 이런 거죠. 여기서 확실히 만든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여기 전저점 부근이니까 반등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반등을 보고 들어가시면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이제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좀 정리가 안 된, 장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지만 이렇게 또 영상을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선들이 이제 바뀌었죠. 이쪽 선은 이제 중요도가 좀 낮아졌죠. 이 선은 이제 중요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대신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요런 선 정도가 되겠죠. 내려오다가 뚫렸다가 한번 걸렸다가 다시 돌파당했다가 했던 요 부분, 이 부분 선이 좀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이쪽 선도 이 라인도 뚫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요 정도, 이런 선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얘는 이제 뚫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선은 아직도 좀 뭐 반등이나 뭐 할 때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얘는 너무 쉽게 뚫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다음번에 올 때 또 쉽게 뚫릴 가능성은 있다. 물론 이만큼 내려간 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만큼 내려간 다음에가 아니고 다음에 혹시나 올라올 때 이 선이 아주 큰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 선은 조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요 선보다는 이 선이 더 크다. 이 선은 조금 덜 세게 작용하지 않을까. 뭐 물론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장이 만일에 개파락으로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흘러내렸다면은 아마 오늘 시황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반등과 쌍바닥 돌파를 좀 유의해서 보자, 이런 식의 시황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그냥 내려왔다면, 여기 개파락을 안 하고 장중에 이렇게 터치를 했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겠지만, 이거는 개파락에다가 갭만큼 또 추가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왔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런 확률이 여기서 생기지 말란 법은 없겠죠. 예. 이런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급하게 위쪽을 바라보는 건 조금 이르지 않은가. 충분히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위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가더라도 이 선에서는 저항을 받을 확률이 좀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에서는 이제 여기서 가려던 걸 이제 여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분봉의 이 얘기는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나오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관찰만 하는 겁니다, 시장을. 진짜 이렇게 돼서 돌파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신경을 쓰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쭉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주봉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봉은 저는 원래 추세선들을 잘 그리진 않는데요. 그 추세선들이 이제 종종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예. 가끔은. 근데 추세선을 긋는 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주로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고. 그렇게 되면 선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눈에 띄는 고점들만 연결을 해서 쓰고 있고 잘 안 쓰지요. 또 추세선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추세 터널은 이 라인을 근 다음에는 여기 직전 저점, 요 고점에서 직전 저점에서 저점을 기준으로 평행선을 이렇게 긋지요. 그 터널을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맞긴 맞죠. 여기서 바로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닫고 나서 바로 이런 때는 좀 도움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큰 흐름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1998년부터 올라온 이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면 거기다 하나 더 긋죠. 평행으로.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이렇게 돌파하고 내려오면 이 선에도 하나 더 긋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만들죠. 다음에 내려오게 돼도 이 라인 어디쯤에서는 한번 걸리지 않을까. 야, 지금 2500인데 여기 1750까지 내려오겠니? 그건 모르는 거죠. 여기 2600 정도 됐나요? 2600에서 1500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2000을 넘었는데 다시 1000대로 100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언제 이렇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긴 추세 정도는 좀 그려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세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쯤에서 하나 그리고 또 이쯤에서 하나 그리고 또 이쯤에서 하나 그리고 하는 게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인데 잘 안 맞죠.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또 그걸 이탈을 하면 또 이런 정도 이렇게 정도만 보고 대략적인 흐름만 보는 겁니다. 우상향이네. 그 정도만. 오늘 방송을 너무 일찍 켰나요?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어쨌든 이럴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제 주로 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분봉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을 데가 없어서 일봉에서 걷는데 일봉에서 그으면 대략 이 정도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또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등을 한다고 해서 너무 빨리 따라 들어가려고 하진 마시고 충분히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쌍바닥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만들어 놨다가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미끄러지면 다시 일이 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를 한 게 있죠.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실수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수라기보다는 집착이죠. 예. 이렇게 됐으니까 목표는 이 정도 될 거야. 이런 게 집착입니다, 사실. 이미 하락의 기운은 여기서 조그맣게라도 있었다. 돌파를 당했었고. 그래서 여기 정도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저점이 다시 붕괴가 되면서 다시 추가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었다, 미리.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이 목표가 아직도 안 왔기 때문에 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계속 갖고 있었죠. 물론 뭐 이쯤에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여기서부터 쌍바닥을 만들면 절로 갈 테니까 미리 쌍바닥 나오기도 전에 조금만 반등하면 위를 보고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보더라도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예, 시장이 이렇게 흘러도 이 여기에 대한 희망이 이런 데서 계속 살아있죠. 시장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항상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늘 확률은 위로 갈 확률과 아래로 갈 확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간다면 이 저점을 뚫는다면 아랫방향으로 보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든다면 그 이후에나 윗방향으로 보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채널은 사실 뭐 구독자도 몇 분 안 계시고 늘 들어오시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시죠. 왜냐하면 맨날 이 종합주가 지수만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꽤 많이들 들어오십니다. 초반에 비해서는. 아마도 이 지수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 쪽을 조금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목에다가 선물 옵션 뭐 이렇게 써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코스피만 보는 걸로. 코스피라고만 제목을 써놓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쩌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이런 재미없는 거, 그다음 나랑 직접 관련이 없는 거, 나는 개별 주식을 보고 싶은데 내 종목 갖고 설명한 사람 그거 가서 보지. 여기 코스피 가지고 누가 보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일 것 같은데 어, 그 잠시만요. 생각이 잠시 정리가 안 돼. 잠시만 쉬었다가 그런데 우리가 늘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대처를 늘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지금은 이 확률도 있지만 갭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를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하시라고. 그래서 스스로 하는 방법을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이 여기고 돌파를 당하면 하방이 우세인데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따라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 쌍바닥이 안 나오면 이 저점을 다시 돌파당하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시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방으로 진입을 못 하셨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쌍바닥이 쌍바닥이 나온 후에 그 돌파가 나오기 전에는 상방으로는 안 들어가셨겠죠.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 됐으니까 위로는 안 가셨겠죠. 밑으로 내가 진입을 못해서 수익은 못 냈을 망정 반대로 진입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하더라도 조금만 하셨을 거다. 만일의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더라도 조금만 했을 것이다. 여기 어차피 저항이 눈에 보이고 올라가 봐야 요만큼, 내려가면 이만큼. 그리고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여기서 상방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굉장히 소액으로 시험 삼아 던져 넣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안 하셨을 겁니다. 만일에 이런 식의 대처를 하셨다면 이 회색 박스, 갭박스죠. 갭박스죠. 갭박스가 아니 갭박스. 예. 요런 거. 그러니까 항상 보여드리는 거죠. 같이 계산을 같이 해보고 일단 그 계산까지만 오면 일단 수익은 발생을 했고 계산폭보다 더 내려갔으면 수익이 좀 더 발생했겠죠. 그 다음엔 뭘 할 거냐. 예상치도 않는 이런 큰 갭이 생겼는데 갭을 메우러 갈까? 저항이 여기 있네. 가도 많이 못 가겠구나. 근데 만일에 갭만큼 더 내려온다면 이쪽이 더 수익이 클 것 같다. 그럼 여긴 조금 더 많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비율을 나눠서 해지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대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냐, 아니면 아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냐.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 이런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같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친다면, 그럼 이제 스스로 대처를 하실 수 있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거 여기 쌍바닥이네. 돌파하면 좀 가겠네. 이런 식의 판단을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좀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뭐, 뭐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또 지나치게 맹신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부터 맹신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때도 있고, 그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영상 보고
맨날 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판단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시는 거죠. 본인이.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위는 당분간 포기하자. 오히려 하방의 위험이 더 크다. 하방의 위험이라기보다 이제 하방의 가능성이 더 크다. 대신에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돌파를 하면 상방으로 보겠다.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하방으로 보고 있겠다. 이런 거죠.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없지만 항상 이런 데서 고민은 하게 만들죠. 스스로가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정 모르겠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아, 여기까지,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 그랬는데 더 내려갔네? 일단 수익은 좀 챙기고, 이 다음에 난 모르겠다. 그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서, 저점이 나왔고 돌파를 했네. 조금 더 내려오겠네.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많이는 못 보겠고, 조금만 수익을 내자 하면 요 부분에서 수익을 한번 내셨을 수도 있고. 오늘 왠지 조금 말이 많아질 것 같더니 평소보다 조금 길게 찍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기준들이 있었다는 거. 예, 그 기준들을 항상 본인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라. 연습이라기보다는 시장을 보고 한번 이렇게 그림 좀 그려보고 이럴 가능성이 더 크겠다.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꼭 글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무리 뭐 이렇게 이쪽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갑자기 뭐 국제 정치적이나 무슨 일이 발생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여기를 뚫고 그러면 나는 저기로 봤는데 여기를 뚫었네. 그럼 다시 하방으로 보는 거죠. 어느 정도 갈까? 요만큼 올라왔으니까 다시 여기 뚫고 내려가면 그래도 요만큼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대략적인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 늘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거 없다고.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해석을 하면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여기에 늘 걱정거리는 본인 스스로가 만든다는 거죠. 아, 여기 왔고, 여기 전저점 근처인데, 반등할 것 같은데, 반등 안 하고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럼 해지하시면 되죠. 해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반등할 것 같아서 콜옵션을 사고 싶다거나, 선물 매수를 하고 싶다면, 안 맞을 경우를 대비해서 풋옵션을 좀 사놓거나, 아니면 반대로 콜을 사놨다면 선물을 매도를 좀 쳐놓거나, 매도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해지를 좀 해놓는 거죠. 물론 이 30분 봉이 완성되기 전 얘기입니다. 오늘 딱 시가 요 2550 여기서 판단이 애매하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해지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괜찮죠.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익 실현만 하고 그냥 바라만 보거나. 그렇죠.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이 회색 박스처럼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스가 늘 맞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여기서 반등을 할 경우가 있죠. 오늘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에 우리처럼 저처럼 이렇게 꽂히지 마시고 예. 이렇게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런 데서 좀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리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 늘 저기다 미련을 두고 있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시장이 가리키는 대로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차트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라인 끝났죠? 예, 여기 끝났습니다. 이쪽은 이미 어디서 끝났냐면 여기서 여기 내려와서 여기 목표점 왔을 때만 해도 여기서 쌍바닥 나오면 다시 갈 수는 있었는데 이 라인을 뚫고 내려온 이 시점에 이미 이쪽으로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이미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라인도 끝났죠. 예,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우리 이제 이 라인 다 왔으니까 이 라인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이 라인도 이제 끝났죠. 예. 오늘 다 갈 만큼 다 갔고 얘들한테는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추가로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서 상승을 반대쪽으로 가는 상승을 준비하느냐 요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밑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처럼 만일에 갭으로 떨어져서 이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을 한다면 요만큼 더 내일 발생하는 뭐 갭이 요만하다면 갭만큼 더 아래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갔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반드시 상승한다? 상승 준비를 한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그 다음에 가봐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오늘 이거 가지고 꽤 오래 떠들었습니다. 예, 별로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한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구독자가 많건 적건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는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어떤 판단 기준을 좀 잘 만들으셨으면 좋겠다. 쌍바닥, 쌍봉, 돌파, 돌파. 쌍봉도 마찬가지죠. 예, 돌파. 쌍바닥도 돌파. 만일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걸릴 수 있는 데를 조금 살펴보고 그 부분에 오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수익 실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 갈 것 같으면 일부만 남겨서 가도 나쁘진 않다. 네.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그럼 말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 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안 가겠어? 기다려. 말리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중간중간에 조금이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만일에 이익 실현을 평상시에 이만큼씩 하는 성, 뭐 평상시에 이만큼씩 했다면 조금이라도 요런 데서 조금이라도 건지셔야죠. 그 내려오면서 조금 더 건지고 여기서 조금 더 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계좌에 현금을 좀 마련을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거 가지고 기다리셔도 괜찮죠. 아예 아무것도 없이 주구장창 갖고 있는 것보다는 주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몰빵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다 이런 겁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더 생각나는 게 있어서 길어졌습니다만 뭐 내용은 어렵진 않죠. 예. 어쨌든
앞으로도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는 이제 가능하면 그날 찍으려고 애는 써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상을 보셨으면은 그 자기 거를 만드시든지 본인이 하는 스타일에 조금 더 추가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본인들 이제, 어, 개개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조금만 더 추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쓸데없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예.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